안녕하십니까, 전은성입니다. 자, 옛날에 천덕꾸러기였던 빌라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그리고 개발을 할 수 없는 곳까지 개발을 할 수 있는 모아타운이라는 어떤 그런 제도가 나오면서 과히 빌라 전성 시대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빌라에 대한 값어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지정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를 권리구조, 수요, 금융, 그리고 희소성으로 나눠서 여러분들께 오늘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는 끝까지 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빌라라는 것들은 권리구조가 구역 지정이 되면서는 완전히 변해요. 아파트 분양권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는 구역 지정이 되면은 미래의 아파트 권리로 자산 성격이 전환되는 것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합원 권리 확보가 우선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재건축 살 때요. 지금 내일 모레 철거할 재건축 아파트를 살 때 현재 집 상태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나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빌라들은 요즘에 신축들을 많이 사거든요. 신축이 이제 앞으로 관리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개발 얘기가 되는 데들은 이런 분양하는 것들은 매물이 나오는데 기존 소유자들은 잘 팔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신축 위주의 매물이 많이 나오는데 신축 위주에 보면은 이렇게 층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2, 3, 4, 5층 이렇게 있는데 또 향도 다 다를 거고 향도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뭐 이쪽에 붙어 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붙어 있는 집도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이 이 조합원 권리 확보를 하는 개념, 분양권 프리미엄 발생하는 조합원 권리를 확보를 하는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데 마치 신축이라도 보니까는 신축 아파트를 산다라는 개념으로 향이 나빠서 못 사고 층이 나빠서 못 사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금 빌라라는 것은 이렇게 쳐다보시면 안 되고 앞으로 개발이 될 것을 우리가 예상하면서 매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건축 아파트를 산다라는 마음으로 사셔야지 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향이나 어떤 층을 산다라는 개념보다는 구역 지정이 됐을 때의 미래 아파트 권리로 변환이 될 거예요. 현재의 층과 현재 향은 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못 사는 것보다는 아예 조합원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는 개념으로 앞으로 개발될 곳에 점 하나 찍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매입을 한다라면은 그렇게 층이 좋지 않고 그렇게 향이 좋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빌라를 사는 데 있어서 아마 재건축 아파트를 사는 것처럼 조금은 더 편하게 매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구역 지정 전에 산다라는 뜻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매입을 해서 구역 지정이 될 경우에는 자산의 성격이 변환되면서 법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죠. 앞으로 개발될 것이 확정됐다. 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이만큼은 개발하라라는 관리 계획이 수립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확정성이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 확정성이 생기기 전에 미리 매입을 하셔야지만이 가격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을 또 한번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양가 차익 구조인데요.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가격보다 저렴하게 분양받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여태까지 경험상. 그래서 일반 분양가 차이와 조합원 분양가 차이는 바로 가격에 반영이 됩니다. 일반 분양이 15억 할 건데 조합원은 10억의 분양을 받는데요. 그럼 분양받기도 힘들 뿐더러 당장 5억이 싸기 때문에 그냥 조합원 분양가에 5억이 붙더라도 일반 분양가와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즉시 거래될 수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분양가에 있어서 조합원들에 대한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차익으로 프리미엄이 한번 붙고 그리고 조합원들은 일반 분양보다 우선적으로 로얄층, 로얄동을 배정받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한 프리미엄이 또 한 번 붙어요. 그리고 일반 분양을 받으면서도 프리미엄이 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또 추가적으로 또 한 번 상승이 또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빌라에 예전에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이 반영이 됐었는데 요즘에는 개발 사업이 여러 번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개발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이런 것들이 즉시 반영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사실 언제 재건축될지 모르는데 마치 오늘 철거할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118억까지가 거래가 돼요. 이건 뭐냐면 노후 아파트의 거래가 아니라 미래 아파트에 대한
거래거든요. 왜 이렇게 가격이 미리 반영이 되냐면 여태까지 재건축에 대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이 돼서 그래요. 재개발도 점점 학습이 돼 가면서 이런 프리미엄이 발생하는 시기가 훨씬 더 당겨질 거기 때문에 구역 지정이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사지 못하는 금액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반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점수를 확보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과연 서울에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는 권리, 권한을 확보할 것이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앞으로 재개발이 될 만한 곳에 점 하나 찍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점을 찍더라도 현재 들어가는 금액이 다 비슷하다라면은 핵심 지역에 찍는 게 가장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면서 서울시 차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꼭 개발이 필요한 곳들, 그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외국에 보여주기 좋은 곳들 있잖아요. 한강변,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관광으로 하러 왔는데 한강변이 지저분해요. 그럼 우리나라 위상이 떨어지겠죠. 우리나라 핵심 지역들, 공원이 자리 잡고 있는 데들, 용산공원 자리 잡고 있는 곳들, 뭐 이런 것들, 국제금융도시가 생겨가지고 국제업무지구가 생겨서 외국 기업들이 막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갖춰진 곳들에 대해서 주변이 열악하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개발 압력이 높겠죠. 그런 곳들을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면 개발에 대한 차익을 미리 또는 빨리 아마 선점하시고 아마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구역 지정이라는 것은 확정이라는 판단으로 투자자가 유입이 되고요. 수요자가 증가를 해요. 호가가 엄청나게 상승을 하죠. 구역 지정된 다음부터는 그냥 2배 정도 무조건 오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금액에. 그리고 구역 지정은 우리끼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금융권에 있어서도 안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대출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대출이 많이 일어난다는 뜻은 이 구역에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라는 뜻이에요. 돈의 양이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물건은 한정돼 있죠. 구역 지정으로 물건은 한정돼 있는데 대출까지 많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물건을 살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금 유입이 쉬워지고 자금 유입량이 많아지면서 시세는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구역 지정 전에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도 이렇게 담보 가치를 상향시킨다. 권리 희소성 프리미엄. 이제는 구역 지정이 되면 더 이상 조합원 수가 늘어나지 않고요. 건축허가 제한도 일어나고 추가 공급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조합원들에 대한 수와 건물에 대한 동수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물건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랠리가 형성됩니다. 랠리가 이루어지면서 프리미엄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건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가격 상승의 랠리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빌라를 투자하는 이유는 현재 빌라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조합원 자격을 확보하는 거고요. 분양가 차익 구조 아까 보셨죠. 그리고 투자 수요가 집중되고 금융 조건이 완화되고 희소성이 생기면서 빌라가 가치를 상승하는 메커니즘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도 제외가 되고요.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임대사업자 등록도 아파트는 안 되지만 빌라는 가능해요. 여러 가지 규제 대상에서 국가에서 제외시켜주면서 요즘에 빌라 전성시대라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빌라 상승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